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2018, 2019, 2020, 2021 다양한 버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을 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오른쪽 꼭대기에 네모난 단추가 있을 거예요. 현재 작업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최초에 설치했을 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자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 추가가 됐을 텐데 그것까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이 친구는 닫아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두 줄로 보겠다, 한 줄로 보겠다 라고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일단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찌우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홈 스크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을 거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쭉 나열을 해놨는데 저는 좀 번거로운 관계로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밝게 보겠다, 어둡게 보겠다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시력에 맞춰서 바꿔보시면 되겠죠. 워크스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 따로따로 띄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창으로 넓게 보겠다 라고 할 때는 V체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저는 일단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커서의 모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동그랗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한지 요따만한지 그 크기를 미리 보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리사이즈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십자가가 쫓아다니는 모양이 될 거고요. 스탠다드라고 하면 붓의 모양이 쫓아다니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크기는 노멀 브러쉬 이용하셔서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로 보이는 경우라면 왼쪽 끝자락에 있는 키보드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키를 눌러 놓은 상태라면 이렇게 노멀 브러쉬일지라도 이 친구가 십자가로 보이니까 캡스락 키는 꺼주시기 바라고요. 캡스락 키는 꺼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림의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글자나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죠. 이 친구들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타이핑을 할 때 글꼴이 한글일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에서 V체크를 해제시켜 주게 되면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로,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글꼴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세팅들도 많이 있는데 시험을 작성하실 때는 이 정도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파일의 크기와 이름, 저장 경로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새겨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글자를 작성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커요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도 레졸루션을 확인 안 하시는 경우일 거예요. 오브젝트들을 배치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위치는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러려면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보여주세요, 눌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1급의 1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오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빈 공간 없는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오픈 불러오셔도 괜찮습니다. 문서 안에는 GTQ 폴더가 있을 거고요.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테니까요. 경로 잘 맞춰서 1급의 1번 불러와 주세요. 소스의 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우리 소스보다 조금 더 크게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폭을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591, 조금 커 보이죠. 하이트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338 모자랍니다. 나무만 자르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모자라면 곤란하겠죠. 자, 이렇게 400이라고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레이어 2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1급의 1번 이미지 갖고 온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임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 친구들 제대로 효과를 넣는지 비교를 해보려면 아무래도 이름을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을게요. 아티스틱부터 시작해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F면 위쪽에 있겠네요. OK 단추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백조 모양을 만들어 내셔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 친구는 눈을 좀 가려서 그리기 편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조를 어느 정도 그려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까요? 눈금자에서 숫자 자체를 질질질 끌어서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딸려오는 게 보이죠? 어느 정도 범위에다 놓을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위치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이 안쪽에다가 작성을 해야지 라고 범위를 미리 보면서 작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패스를 만드실 때 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형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백조는 도형을 활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펜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들으시고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게요. 쉐이프, 색깔이 보이면 더욱 좋겠죠. 필, 가장자리에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짝대기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펜 도구 누르셔서 작성하는 방법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곡선으로 그리실 때에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된다면 이렇게 뽑혀져 나온 이 핸들 보이시죠? 자, 핸들의 방향이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핸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조절이 될 텐데 가려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 아예 없애버리려면 왼손으로 Alt키 누르셔서 핸들이 꺾어져 나온 이 중심점을 클릭하게 되면 핸들 자체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핸들이 잘린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방향을 내 맘대로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핸들을 잘라버리려면 Alt 누르신 상태에서 뽑혀져 나온 중심점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을 내 멋대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백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부터 그려볼게요.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직선을 원할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곡선을 원할 때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될 거예요. 쭉쭉 뽑아서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제 요 선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 핸들은 잘라줘야 되겠죠. 뽑혀져 나온 핸들의 중심점을 Alt 클릭하셔서 잘라버리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으로 쭉쭉쭉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놓은 친구를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펜 쪽 근처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툴 보일 겁니다. 깜장색의 패스 셀렉션은 통으로 선택해서 이리저리 통으로 옮기는 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요 점 하나만요 라고 하나하나의 점들을 옮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라든지 핸들의 방향, 길이 조절하셔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다 됐으면 선택을 항상 빈 공간 눌러서 풀어주시고 아무도 선택되지 않은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백조의 몸통도 그려보겠습니다. 펜을 들으시고요. 클릭하셔서 몸통을 또 따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저기요 라고 해서 당겨 주시고 가려는 방향을 다시 또 이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 줘야 되니까 핸들을 잘라 줘야 되겠네요. 뽑혀져 나온 중심점을 Alt 클릭해서 핸들 잘라 버릴 거고요.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하나하나 골라서 옮겨 주세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풀어 주시고요. 백조의 몸통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려준 거를 좀 빼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들으셔서 레이어를 좀 볼까요?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머리 부분의 쉐이프와 몸통 부분 쉐이프가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일단 요 날개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합쳐주도록 할게요. 자, 날개 부분 얘는요 라고 레이어 잘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를 들으셨다면 위쪽에 다시 레이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패스 오퍼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 라고 뉴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브 트랙이라고 뺄 겁니다 라고 바꿔주시고 어느 부분을 뺄 건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잘 선택하시고요. 펜 도구 들으셔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서브 트랙 뺄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 잘 해주세요. 클릭해서 여기가 시작입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하셔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클릭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이 친구의 패스 오퍼레이션 가셔서 맨 끝자락에 있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잔상이 사라져서 깔끔하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이제 백조의 날개 부분과 백조의 머리 부분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죠. 너네들이라고 쉬프트 눌러서 두 친구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라고 하시게 되면 합쳐주는 기능을 레이어를 이용해서도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친구 크기를 좀 적당히 수정해서 패스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정하실 때 에디트의 프리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패스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패스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둘 거고요. 추가로 우리는 패스를 저장을 할 거니까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삼두리 누르셔서 패스를 저장할 테하여 세이브 패스라고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백조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오케이. 패스의 이름이 새겨졌으면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패스의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세요. 누군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자꾸 이 친구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 백조 모양에 투영시켜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라고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이미지를 도형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친구의 경우에는 도형이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얘기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대로 비춰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문제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선효과 주세요, 내부 그림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효과는 이 1급의 2번 이미지에다 주는 게 아니라 백조 모양으로 지금 선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쉐이프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의 두께 지정이 되어 있죠. 3만큼 단색으로 보이고 있네요. 문제에서는 그 선이 그라디언트로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필 타입을 단색이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되겠군요. 색깔이 임의로 깜장하향으로 들어가 있네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물감의 색깔입니다. 이 친구들은 물감 색깔 바꿔줄 때 선택하는 거라면 위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 투명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면 윗동네에 있는 물감통을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물감의 색깔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에 보니까 위쪽이 밝은 그리고 아래쪽이 어두운 색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만약에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도 조절을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부 그림자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그림자의 경우에 방향도 좀 보셔야 될 것이 CC 버전과 CS 버전에서 기본값이 달라서 이렇게 90도 각도인지 아니면 120도 각도인지에 따라서 그림자 지는 방향이 좀 달라 보여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맞춰주시는 걸 권하고요.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1급의 3번 이미지 얹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집어넣는 아이들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선택이 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면 이 위에다가 틈바구니에 끼워 넣도록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가 누구인지 잘 확인하셔서 레이어의 순서도 중요하니까 맞춰주는 거 작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CC 버전에서는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죠.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그냥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알아서 범위 선택이 쫙 될 텐데요. 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백조 한 마리 끌어다 놓도록 할게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이미지에 자유롭게 변형시켜주는 프리 트랜스폼 워낙에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할 거고요. 가장자리에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CC 버전부터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무조건 정비율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Shift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져 보이니까 그거 유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십시오.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엠보싱 효과 들어간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옵션 값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모양이 티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리셋이라고 다시 여기에서도 효과들을 초기화 시켜주시고 거기에서 두께 값이라든지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툴 이용해서 모양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모양들을 만들어낼 건데요. 위쪽에 옵션 중요합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할 거니까 쉐이프인지 확인하시고요. 색깔 채워야 됩니다. 필, 선은 필요 없겠죠. 스트로크는 짝대기인 거 확인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CC 버전에 따라서
옛날 쉐이프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패널을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3줄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친구들을 불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썼던 친구들이요, 레거시 쉐이프라고 불러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다만 레거시 쉐이프 추가가 됐다고 해서 한눈에 다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다 끌어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찾아서 작업을 끝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그려줄 적에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비율 깨지지 않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문제에서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꼭꼭 색깔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만들어진 레이어의 앞쪽에 썸네일 보일 겁니다. 미리 보기 조그만 창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지정되어 있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바꿀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이건 빈 그릇을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빈 그릇을 돌리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로 반전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반대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할 적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라고 하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J 누르셔서 이동 도구 눌러주시면 쌍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색깔 바꾸고 크기 바꿔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 써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고요. 글씨를 다 썼을 때 타입 툴 누르면 나타나는 위쪽에 옵션 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V체크 모양 누르시게 되면 글씨 다 썼어요 라고 인식이 될 거고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 거기에 있는 엔터를 치셔도 마찬가지 글씨 다 썼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글꼴 맞춰 줄게요.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다 했는데 모양이 약간 다르죠? 우리 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면 문제에서는 살짝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옵션이 조금 더 필요하네요. 레이어, 글자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가 선택됐는지 확인, 도구, 텍스트 도구 선택되는지 확인,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꾸겨줄 테다 라고 하는 워 텍스트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모양 바꿔주실 수 있어요. 스타일을 보시고 위아래가 모두 볼록한 친구, 벌지라고 하는 친구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많이 볼록한지 조금 볼록한지 문제와 비슷한 분위기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레이어 효과 잘못된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쭉 해보시고요.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안 보이도록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눈금자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꺼내놓은 거죠.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400에 500짜리 큰 이미지는 JPG, 40에 50짜리 작은 이미지는 PSD라고 서로 다르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큰 상태로 그대로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이지만 포맷을 JPG로 바꿔줘야 되겠죠. JPEG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로 저장이 끝났고요.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이렇게 작아진 거 확인을 꼭 해주세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까요? Save as.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형식 PSD라고 하는 포토샵 파일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죠. 400에 50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고요. New.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여야 되겠군요. 용지 사이즈 400에 500 맞는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72 기본값으로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지정하실 분들은 꼭꼭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셔야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가 있고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 모여있는 방 안에서 1급에 4번이요 라고 열어주시게 되면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0이라고 맞춰주니 하이트 높이가 조금 남네요. 566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주면 이렇게 폭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안 되겠죠. 자, 폭을 400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높이는 남으면 잘려오면 돼요. OK 눌러서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데리고 온 친구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4번에서 불러왔어요 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필터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친구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쭉 마련되어 있어요. 페인트 더프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1급에 5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5번 열기라고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불러올 거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쭉 잡으시면 알아서 분석을 해줄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분석이 틀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퀵 셀렉션 빠르게 문질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되는 범위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키보드에 엔터키 옆자락에 네모 가로 보입니다. 열려라 네모 가로, 닫혀라 네모 가로 누를 때마다 브러쉬의 크기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브러쉬의 크기 잘 조절하셔서 데리고 오십시오. 크기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CC 버전의 경우에는 Shift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알아서 비율을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줄 거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보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자, 요 위쪽의 부분은 빨간색으로, 요 아래쪽의 부분은 파란색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이요 라고 문질문질 하셔서 원하시는 범위 선택이 되면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처레이션 여기에서도 색깔을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바꾸시게 되면 원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캔슬하고요. 레이어 창에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친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 친구를 이용해서 똑같이 휴 세처레이션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 휴 단추 왔다리 갔다리 하시게 되면 색깔이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세처레이션 값을 높여주셔서 빨간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색깔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강제로 넣어줄 수 있도록 컬러라이즈를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컬러라이즈를 눌러서 빨갛게 적용을 할 거예요. 세처레이션을 높여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강제로 들어가기도 하지요. 배 아랫부분도 선택해서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시고요.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강제로 넣어주는 기능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추가하시게 되면 색상을 더 강하게 넣으실 수 있으세요. 1급의 5번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라고 올록볼록한 느낌까지 주라고 하는군요. 색상을 보정해 준 친구들이 아니라 그 레이어 자체에다가 올록볼록한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1급의 5번 이미지 이 친구요 라고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가시면 거기에서 효과 적용할 수 있죠. 1급의 6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셔서 그 위쪽으로 새로운 친구들이 쌓일 수 있도록 레이어 선택을 잘 해주십시오. 1급의 6번.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해서 우리의 새 한 마리를 쭉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으신 분들은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6번에서 왔어요 라고 레이어의 이름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한데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조절점에다가 대고 당기시게 되면 조절이 될 거예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줘야 될 경우에는 빙그르르 돌리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죠. 빙그르르 돌리지 말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 수 있었어요. 커스텀 쉐입 이용해서 조각 모양과 이파리 모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고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찾으셔야 되겠죠. 커스텀 쉐입 찬찬히 찾으세요.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건 꼭 준수해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색깔이 2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라디언트 아니면 오브젝트가 2개인 경우겠죠? 오브젝트 2개가 보입니다. 복사하실 때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색깔 맞춰주도록 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이프 2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글자가 요래요래 찌그러진 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레이어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도구는 타이프 도구를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옵션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우겨줄랍니다. 웍 텍스트 이용하셔서 콩 찍어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아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해지는 친구 보일 거고요.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방향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을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실수로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크기를 줄이시거나 느리게 되면 글꼴 자체가 크기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 글자의 크기 다시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레이어의 순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효과 빠진 거 없는지 비교하면서 이펙트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신 분들은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어주시고요. 눈금자 꺼냈던 것도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딸랑 남습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하시는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라고 저장하는 거였었죠. 자,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경로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요. 형식을 JPEG라고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죠. 10분의 1로 줄여주셔야 되겠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쪼그라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Save As, 경로가 어디인지, 이름이 어디인지, 그리고 형식은 PSD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두 번째 문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네요.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New에 가셔서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 붙여줄게요. 윗스가 600, 하이트가 400,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레졸루션 72인지 꼭 확인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배경 색깔을 물감으로 풀어볼까요? 포어그라운드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채우도록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줄게요. 필. 무슨 색깔로요? 전경 색깔 포어그라운드로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전경색으로 쫙 채워지는 거 볼 수 있을 거고요.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파일의 사이즈 좀 맞춰 갖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우리의 용지하고 똑같은 사이즈로군요. 600에 400. 그렇다면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되겠네요.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도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이름 자체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7번에서 왔어요 라고 1-7 붙여줬고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두 개를 섞어줄 건가 봐요. 문제에서 블렌드 모드라고 혼합 모드 섞어주도록 되어 있네요. 블렌드 모드의 종류는 루미넌스리 광도로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나만 봐 라고 블렌드 섞지 않도록 노말인 상태라면 이 친구 콩 찍으시게 되면 아랫동네하고 어떻게 섞어줄 건지 종류를 고르실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루미넌스리 라고 하는 친구를 지시하고 있으니 그대로 넣어주면 아랫동네에 있는 파란색이 묻어나죠.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70%라고 오퍼시티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1급에 8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8번이요 라고 불러왔고요. 역시 이미지 사이즈를 좀 맞추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으로 맞추니 하이트 높이가 모자라네요. 높이 400으로 우리 종이하고 맞췄더니 폭이 남습니다. 폭은 남으면 잘 띄우는 되지만 높이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빨리 닫도록 할까요? 필터를 주도록 되어 있네요. 페이셋이라고 하는 단면화를 주고 마스크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주세요.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나 봐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늘 문제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문제를 주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좀 모양을 다른 친구로 픽셀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페이셋으로 변경을 해서 줬군요. 잘 찾으셔서 필터 갤러리에 없는 친구들은 그 아랫동네에도 필터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마스크가 흰색으로 덮어 씌워져 있더니 내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죠? 가려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색 마스크를 써야 돼요. 자, 부드럽게 색깔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을 부드럽게 깜장색에서 흰색으로 바꿀 수 있는 마스크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깔이라면 콩 찍으셔서 색깔을 검정색에서부터 하얀색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흰색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 왼쪽에 있는 이 숲은 잘 보여야 되겠죠. 오른쪽 부분이 가려서 안 보이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이쪽은 흰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반대쪽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지금 우리 거는 그라디언트가 검정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른쪽 여기서부터요 라고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하고 빼시게 되면 오른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빼셨을 때 일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가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급에 9번 데리고 올게요.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피잔의 일부분이 잘려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잘리울 거니까 이 친구는 이 부분만 동그랗게 잘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들고 와서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는 작업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1급에 9번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 레이어에 이름 맞춰줄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필터까지만 주도록 할 거고요. 잘라지는 이미지는 1급의 10번에서 불러와서 잘라지는 이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0번 커피잔 데리고 오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몽땅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범위가 잡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1급의 10번이었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좀 조절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크기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시고요. 커피잔을 어느 정도 보여야 될지 숫자에서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는 거 확인될 거예요. 300에서 350 언저리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150에서 200 언저리 이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쪽을 넘어가지 않게 배치. 엔터 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요 동그란 부분, 이 부분만큼을 우리의 1급의 9번 이미지가 잘려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안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요만큼만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그만큼이 잘라주는 가위, 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복사해서 칼날로 써먹도록 할게요. 컨트롤 J라고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하나 생기는 게 보일 거고요. 잘라주는 클리핑 역할을 할 거니까 이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잘리우는 이미지는 요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되니까 1급의 9번 이미지를 요 위쪽으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질질질 끌어서 얹어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그렇게 커피잔만큼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배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텍스처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진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1급의 9번 자체에다가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있다만 한데 그 안에다가 그림자를 주게 되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과물은 여기 이 안쪽에 동그랗게 잘라줬던 그 동그라미에 그림자가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했던 이 친구에게 그림자를 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1급의 10번에서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바깥쪽으로 외부 광선이 적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있다고 하니까 1급의 10번 너도 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어 효과 적용을 해주세요. 1급의 11번 불러와서 마무리 지을까요?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을 고정해 주세요. 파란색 계열로 라고 되어 있네요. 퀵 셀렉션으로 파란 부분으로 변화 친구들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라고 하셔서 노랑 물고기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요. 콩 찍으시게 되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휴 세처레이션 보일 거고요. 색상 값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쉐이프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눌러주시고 레이어 만들면서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찬찬히 찾아서 넣어주세요. 복사해서 쓸 겁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지죠. 이리 오시오 라고 이동 도구 눌러주시고요.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텍스트 도구 들어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적에 색깔 값이 2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3개의 값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쯤에다가 색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라고 마우스 갖다 대면 손가락 나오죠. 클릭하셔서 색상 값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모양이 이렇게 꾸불텅거리고 있지요. 그렇다면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도구 잘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에서 구부려주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웹 텍스트 색상에 대해서 글자가 2가지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일부분은 하얀색, 일부분은 다른 색이라는 거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색깔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서 색깔을 좀 뚜렷하게 보인 다음에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깔을 씌워줄 때에 쓸데없는 물감이 있다면 이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창 밖으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꾹 눌러서 나가라고 쭉 뺐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파일들 혹시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쓸데없는 가이드라인 지우셔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안 보이게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들만 남게 될 겁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확인하시고 이름 확인하시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 맞춰주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에즈.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 만들게요. 파일의 크기는 똑같죠? 600에 40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니까 4번이겠죠? 사이즈 똑같고요.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인지 꼭꼭꼭 확인해 주세요. 그레이트. 가이드란을 뽑을 수 있게 눈금자 꺼내 놓을까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고요. 색깔들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배경의 색깔 물감 짜놔야 되겠네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 CC FF 칠해주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될 거고요. 패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달과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사이즈를 가늠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시험 보러 가실 때 자 가지고 가시죠. 짙은 색의 친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라고 쭉 범위 잡아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간격이. 다시 위쪽에 있는 짙은 색의 달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짙은 색의 달 마찬가지로 대략 한 30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하나의 샘플을 만들 수 있도록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까지는 줄 필요 없겠죠. 사이즈만 30에 30짜리로 만들 거고요. 패턴의 경우에는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를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종이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 꽉 차게 키워주시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달 모양을 찬찬히 찾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앞쪽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정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불투명도 80%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심볼 정의할 때 투명도를 주면 80%를 정확히 넣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대로 진하게 줄 거고요. 우리의 결과물 넣을 때 여기에서 투명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정의하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시게 되면 패턴의 이름 정의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달과 달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은 그냥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닫지는 말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문제 끝나면 이 친구는 닫아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 뒤에 숨어 있어라 최소화 버튼.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 거는 600에 400짜리인데 소스가 좀 커 보이죠? 자, 600으로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 400으로 맞춰 줍니다. 그러면 약간 남죠. 남는 건 잘려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외부에서 불러온 이미지는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있죠. 1급에 1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은 보기 편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면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랑 잘 섞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 하게 되어 있는 친구를 멀티플라이 라고 곱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블렌드 모드 가셔서 멀티플라이 라고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살짝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안 보이도록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마스크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현재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잘 보이고 있어요.
문제 보시게 되면 대각선 방향으로 요 아래쪽은 잘 보이고 그리고 저 위쪽은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라고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스크를 씌워줄 때 부드럽게 씌워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거고요. 색깔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은 보여라, 검정색은 보이지 마라 라는 뜻이니까요. 첫 번째 색깔이 깜장색으로 저는 되어 있네요.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요 위쪽이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 건 요 아래쪽, 여기는 흰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검정색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1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확인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가 400으로 딱 맞으니까 이대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이리 오시오 이동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폭포수가 흘러내리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경계선 지는 부분 이게 보기가 안 좋은가 봐요. 필터를 주고 나서 마스크로 여기도 가로 방향 좌우로 방향을 맞춰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 필터부터 적용을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 아티스틱에 있을 겁니다. 드라이 브러쉬 적용을 해줄 거고요. 경계선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군요. 자, 이 부분을 가려주도록 할게요.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하얀색 마스크의 경우에는 경계선이 뚜렷하게 그대로 다 보이고 있죠. 부드럽게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쓸 거고요.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니까 여기가 안 보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빼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빼도록 하죠.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색깔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14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오리 한 마리 모셔올게요. 일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녹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만요 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용하셔서 색깔을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만큼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을 쫙 해주시면 되겠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적당히 바꿔주세요. 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이나 오브젝트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를 이용해서 마술봉으로 깜장색들만 한꺼번에 확 잡을 수 있겠죠. 톨러런스 값을 조절하시고 순색이니까 톨러런스 범위는 좀 작게 해서 콩 찍어 주시게 되면 깜장색들만 순식간에 잡아줘요. 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물고기를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시험장에 가지고 간 자 이용해서 대략의 위치 그어 주셔야 저희가
룰러스 켜놓은 곳에서 가이드라인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위치를 일단 대략 잡아주도록 할게요. 다른 레이어들은 좀 눈을 감길까요? 쭉 지워줄 거고요. 물고기를 보시면 색상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같은 레이어이니까 모양 보시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 작성하실 때의 1번 문제에서 펜툴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예요.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면 눈에 잘 띄겠죠. 색상은 임의로 아무 색깔이나 주도록 할게요. 클릭 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고 클릭 곡선 쭉 당기시면 곡선이 되겠죠. 가는 방향과 내가 가려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친구 핸들의 방향을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이 뽑혀져 나온 중심점 이 지점을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콕 찍어 주시게 되면 핸들이 잘라질 테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메인이 되는 물고기의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는 위치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 곡선이 필요하면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겨주시면 곡선, 가려는 방향을 꺾어줘야 된다 라고 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중심점 콕 찍어서 잘라주시면 핸들이 꺾여지죠. 위치 맞춰서 클릭 드래그. 대략의 위치를 일단 맞춰서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해도 되니까요. 모양 예쁘지 않아도 쭉쭉 그려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을 하나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따로따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물고기의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눈 부분은 동그랗게 빼줘야 되겠죠. 레이어를 잘 보시고요. 물고기의 얼굴 부분입니다. 펜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펜 툴로 빼주시면 될 텐데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점들은 선택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빈 곳을 콩 찍으시게 되면 선택되었던 점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지가 돼서 아웃라인 패스만 보이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를 빼줄 거니까 굳이 펜으로 그리지 말고 일립스 툴 이용하시면 편하겠네요. 레이어 보일 거고요. 색깔 보일 거고요. 그 친구를 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패스 오퍼레이션 누르게 되면 서브 트랙이라고 빼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이 친구 제대로 선택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 동그라미를요 라고 선택, 위쪽에 옵션 빼는 거예요 라고 서브 트랙 확인하셔서 동그라미를 쭉 그려주시면 눈을 뺄 수가 있겠죠. 색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주시면 되겠죠. 물고기의 배 부분은 색상이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펜 도구를 들으시고요. 위쪽에 쉐이프 만들면서 해요.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라고 하는 패스 오퍼레이션의 뉴 레이어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클릭 시작점은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곡선을 원하시면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 쭉쭉 당겨서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면 Alt 눌러서 중심점을 콩 찍어주게 되면 핸들 잘 이우죠. 쭉쭉 당겨서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원하는 위치 하나하나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콩 찍으시고 얘는 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핸들 쭉 당기셔서 방향이나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꼬리 부분도 따로 그려야 되겠죠. 색상이 파랗게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펜 도구를 들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라고 뉴 레이어 옵션인지 확인하셔서 꼬리 부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 다듬어 주시고요.
물고기의 몸통 부분의 경우에는 패턴을 하나 더 씌워줘야 되는군요. 레이어를 복사해서 패턴으로 채우도록 할게요. 몸통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레이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J. 쌍둥이가 복사가 됐는데요. 누군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패턴을 입힐 거예요 라고 넣어주도록 하죠. 펜으로 그려준 친구니까 펜 도구를 들어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바뀌면서 쉐이프 레이어가 있는데 색깔을 이렇게 단색으로 채워줍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요 채워주는 기능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패턴으로 바꾸게 되면 만들어놨던 패턴을 얘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패턴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적용된 모양을 보시고 너무 크게 들어갔다거나 너무 작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과 방향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경우에는 불투명도 80%로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 잊지 마시고 패턴 레이어 선택하셔서 오퍼시티 80이라고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색깔이 약간 흐릿하게 투명되는 거 보일 거예요. 나머지 쉐이프들 이제 작성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눌러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타이핑 할게요. 글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다 마쳤지만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양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네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맞춰주셔야 되겠죠. 타이프 툴 누르셔서 위쪽에 구겨주세요. 워프 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잘 찾으십시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색상 들어있을 텐데 문제에서 색깔을 세 가지로 지시했다면 색깔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치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올 거예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색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모양들 맞춰줬는데요. 기럭지가 여기 300을 넘어가지 않도록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폭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패널 불러내시면 되겠죠. 뿅 찍으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크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폭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글자의 크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수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레이어드 순서 잘 맞는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이드라인 뽑았던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거니까 지우셔야 되겠죠. 룰러스.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 JPG입니다. 파일의 포맷 꼭 맞춰주세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고요. 포맷을 JPEG, 저장.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맞는지 꼭꼭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씩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기 시작했죠. 필터의 경우에 늘 줬었던 필터 갤러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랫동네에 있는 요 필터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항상 그 모양을 웹 텍스트를 이용해서 꾸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폭도 조절해서 크기를 좀 잘 맞춰주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군요. 문제들 찬찬히 꼼꼼히 특기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